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일 밤 11시 19분입니다. 앞으로 41분만 있으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3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양극화된 구도에서 비교적 객관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입장에 서면은 사물을 보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제3당 후보가 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제3당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대구에 가서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부모는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칠곡 다보동 결전이 있었던 칠곡 출신입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대구입니다. 앞으로 보수의 혁신 기수로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는데 역시 대구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에서 대구 사람들 앞에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것도 제3당 후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구를 찾아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밥 주는 거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가 되느니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만 고양이라고 칭하며 자신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호랑이가 되어 보수의 새 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졌습니다. 대구를 젊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젊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문은 보름달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차오르는 초승달인 이준석에게 투자를 해달라. 보수 개혁과 세대 그리고 시대 교체를 강조한 이야기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를 키우고 호랑이처럼 전 세계를 포효할 만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은 대구 경북에 가득한 비만 고양이는 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을 막아 세우고 싶으면 이재명 정책을 검증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며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어야 한다. 이준석이 호랑이처럼 이재명 후보를 지적해내니까 그제야 국민의힘 고양이 떼가 달려들어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에 대해 지적하는 소리 하나 똑바로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환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면 1997년, 98년 외환 위기를 의미하죠. 이재명 후보 공약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끌어다가 국민들에게 준다고 하는 표를 사는 매표 전략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0년 전 IMF 관리 사태와 같은 외환 위기를 가져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을 함께 청산하자고 했어요.
이 후보는 대구 사람들에게도 아주 순소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 14년 하면서 편한 길로 오지 않았다. 대구에 출마했으면 3선 4선 국회의원 됐을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갔을 때 다른 비만 고양이처럼 될까 두려웠다. 저는 그들처럼 밥 주는 것만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는 될 수 없다.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구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디보다 중요하다.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대구가 관성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것이다. 대구 시민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대구 경북이 가장 진취적이고 또 전국 어디보다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젊은 사람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이 유권자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양당 구도에서는 나오기 힘들고 이준석 같은 용감한 제3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에도 맞습니다. 대구 경북이 달라져야 한국 정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범보수 세력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보수의 태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똘똘 뭉치자. 우리는 변화를 바란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를 넘느냐, 이게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내일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재명 96%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96%.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 한 4%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6개월 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사태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12월 16일 작년 국민의힘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몰아냈습니다. 그때 이미 국민의힘의 이번 조기 대선 패배는 예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 동안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괴상망측한 이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손에 태극기 들고 다른 손에는 성조기 들고 몸에는 스탑 더 스틸이라는 트럼프의 그 선동 구호, 번역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표도둑 국가입니다. 라는 이 매국적인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부끄럼 없이 4개월을 보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도 깔끔하게 윤석열과 전련하지 못하고 지난 5월 3일에는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편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대통령 선거는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각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선거 이후의 당권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힘에도 한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선출했을 때
그때 반짝했습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밀려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작년 동탄에서 아주 역전극을 펼쳐서 화려하게 복귀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판에 등장해가지고 뻔할 뻔자로 갈 뻔했던 이번 대선판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데 그것보다는 진짜 더 관심사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엔 득표율입니다. 득표율로 전환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흥미의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